기술주, 특히나 어떤 반도체, AI 이런 쪽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대세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섹터를 담지 않고 있는 부분은 두려운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VIP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월간 한가투 11호로 진행을 맡은 사회자 전용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지난달 월간 한가투 영상이 과거 영상들에 비해서 조회수가 2배 가까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뜨거웠었는데요. 댓글도 거의 수백 개가 달렸더라고요. 한가투 펀드가 계속 잘해오다가 최근 석 달 동안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진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날이 금요일날 밤이었을 겁니다. 최종 업로드가 됐을 때가요. 그 업로드 하고 나서도 걱정이 되게 많았죠. 사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아주실까 걱정도 많이 하고, 제가 직장 생활을 23년을 넘게 했는데 고객들의 솔직한 마음과 그 다음에 진실을 마주치는 순간만큼 사실 긴장되고 무서운 순간이 없습니다. 화가 나셨다라든지 실망했다는 댓글도 일부 있었지만 대다수의 댓글이 저희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댓글들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혼이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가투가 MMF냐? 혹시 이렇게 장이 좋은데 믿고 맡겼더니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줄 알았는데, 근데 반대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댓글을 보면서 힐링을 받았던 거, 구원을 받았던 건 정작 저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댓글들을 보면서 힘이 났었고요. 여전히 소신을 지켜서 이분들한테 좋은 수익률을 안겨드려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됐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응원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신경 써서 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달에도 부진한 성과는 계속됐습니다. 코스피가 역대급으로 한 달에 한 20% 가까이 오르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한가투 펀드는 2.8% 상승에 불과했습니다. 코스피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만약에 1000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 1000개가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을 합산해서 평균적으로 20% 올랐다고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한가투 펀드에서 약 100여 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저희 종목도 오르고 내리고 하는 종목들이 있었으면은 2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 내외는 올랐어야 됐었던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이게 평균의 오류인 거죠. 어떤 마을에 10명의 사람이 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의 평균 재산이 16조 원이다 라고 한다 그런다면, 사람들은 우와, 그 마을 사람들 되게 잘 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빌 게이츠 1명과 그냥 평범한 사람들 9명이었던 것처럼 그 9월달 10월달 지수가 딱 그랬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9월 10월 코스피 상승분의 60% 이상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형주, 소형주는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또 최근에 시장 특징은 ADR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하락 종목수 대비 상승 종목수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하락 종목수가 더 많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의 주도로 코스피는 올랐는데, 사실은 떨어지는 종목이 더 많은 건강하지 않은 코스피 4000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원인으로는 코스피가 이렇게 좀 특정 종목만 올랐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뭐 복귀하면서 잘못한 부분은 없을까요? 저희가 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한 10개를 고르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6개는 저희의 아이디어가 맞고 수익률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고요. 2개는 저희의 아이디어가 맞았는데도 시장에서 주가 반응이 영 없는 케이스들일 거고, 2개는 저희도 아이디어가 틀려서 주가가 이제 많이 까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전체 장기 성과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상반기까지 수익률이 되게 좋았는데, 기업 가치가 앞으로 우리나라 종목들이 재고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지주사 종목이라든지 금융 종목들도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뷰티가 그랬고, 푸드가 그랬고요. 그 다음 방산업종이 그랬었고, 뭐 자동차도 좋았었고,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구조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대부분은 계속 가지고 갔었던 케이스인 거죠. 아쉽게도 방산은 중간에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오는 바람에 기업 가치에 대부분 도달을 했고, 다음에 다시 한번 떨어지면 트레이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다 처분을 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나머지 섹터들은 여전히 성장할 거다라고 믿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그 길이 항상 이제 고속도로인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울퉁불퉁한 길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화장품은 여전히 우리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지만 분기별로 보면 어떨 때는 좀 많이 성장했다가 어떨 때는 덜 성장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8월 7일인가? 그때가 미국이 우리나라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됐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드라든지 뷰티라든지 미국의 그 수출을 많이 하던 제품들은요.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선수요가 재고를 확충하려는 선수요가 좀 있어서 더 실적이 분기에 좋게 나왔었고 이후에는 그 수요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겠죠.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종목들이 있었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5% 관세를 저 얼마 전에 에이펙 때 타결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더라도 그 전까지 25% 품목 강세를 맞았었고 은행주 같은 경우는 부동산 대출 강화 정책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또 꺾였었고 뭐 F&F 같은 종목들은 테일러메이드를 고가로 인수한데 그런 우려감 같은 게 있었었고 크래프톤은 신작이 출시가 연기가 되거나 아니면 이번 분기에 트래픽이 좀 빠지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었는데 이런 노이즈가 있었던 반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번 분기에 디램 가격이 급등하면서 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이제 기록할 정도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당장에 눈앞에 좋아지는 거를 사게 되고 이렇게 분기에 당장 모멘텀이 안 보이는 것들을 팔게 되면서 저희 종목들이 아무래도 타격을 입었던 때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쪽으로 갈아타야 되냐라고 얘기를 드리면 여전히 구조적 성장 구간에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저희가 생각한 실적 성장이 그 구간 안에 있는 거고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더 매력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이디어가 깨지지 않은 이상 이런 종목들이 우리한테 더 좋은 나중에 성과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고 보유를 하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주력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빠르게 재평가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좋을 텐데요. 사실 최근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최근 시장 분위기만 봤을 때는 기술주, 특히나 어떤 반도체, AI 이런 쪽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가투펀드가 이런 섹터 또는 이런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대세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섹터를 담지 않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운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VIP가 반도체를 안 담은 건 너무 리스크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반도체를 많이 안 담은 게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만큼 많이 없었던 케이스였던 거죠. 저희가 IT에 대한 지식이 없다든지요, 반도체를 투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저희 회사 이제 한가투펀드에는 4명의 매니저가 참가하는데 그 중에서 박성재 매니저는 성장주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5% 공시한 종목 중에서도 월덱스라든지 아니면 ENF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IT 관련 주식들도 여러 개고 한가투 탑10 종목 중에서도 테크윙하고 효성중공업 같은 IT 관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투 성과가 10월 달에 좋지 않았던 거는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비해서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탓입니다. 소부장주는 그 종합반도체 주가에 비해서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오르게 되겠죠. 이게요. 테크주로서의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거는 저는 아직도 좀 이르다고 판단하는 게 우리나라가 AI 패권 국가도 아니고요. 지금 종합반도체 주가가 오르는 거는 D램 가격 상승에 기인한 측면이 크거든요. 근데 불과 석 달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시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석 달 전에는 안 좋았던 삼성전자가 왜 지금은 갑자기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렇게 오래 들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주식이 됐느냐 이런 케이스인데 결국 투자 아이디어라는 건 다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의 투자 아이디어가 맞고 좋은 주식을 들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런다면 기다리고 있으면 저희에게도 순서가 반드시 올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기다림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로 기다리면 오를까요? 언제 오를까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한가투펀드를 출시하고 나서 작년 말까지의 수익률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올해 수익률이고요. 작년 수익률보다 올해 수익률이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도 작년에는 한가투를 굉장히 운용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올해는 운용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변했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변한 건 우리가 아니고 코스피였던 겁니다. 작년에는 코스피 수익률 대비해서 굉장히 잘했으니까 우리가 칭찬을 들었던 거고 올해는 코스피 수익률이 이렇게 좋은데 너네는 왜 이거밖에 못하냐? 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코스피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운용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저희가 중요시하는 거는 기업 가치 대비 절대 주가가 싼 종목들을 투자를 해서 고객 여러분들에게 절대 수익률을 올려주는 거를 목표로 하는 회사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그럼 도대체 언제 오르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던 때 그때 갑자기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변했던 게 오프라인은 끝났고 온라인의 시대가 왔다.
시대였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게 될 것이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회사들은 다 망할 거고 결국은 온라인 회사들이 세상을 독점하게 될 거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종류의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던 테크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쇼핑 업체 이런 종목들이 크게 올랐던 시대가 20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되니까 생각보다 그들 종목들의 실적이 사람들이 기대한 것만큼 빠르게 올라오지는 못했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주가는 이제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거죠. 그 쉼이 이제 뭘 불렀냐? 그러면 그 다음 넥스트는 뭐냐?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미래가 아니고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한테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똑같이 투자하고 있었는데 시장의 변동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랐던 케이스였던 거죠. 당시에 2020년도에는 저희 회사 펀드 수익률이 좋지 않았었는데 2021년도에는 코스피 수익률이 거의 플랫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회사 김민국 대표님이 운영하는 딥밸류라는 사모펀드가 있었고 그 다음 최준철 대표님이 운영하는 코어밸류라는 사모펀드가 있었는데 전체 헤지펀드 수익률에서 1등하고 2등을 차지했을 정도로 저희 회사 수익률이 좋았던 시대가 그때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능동적으로 변경했던 게 아니라 저희는 잘하고 있었던 거를 계속 해왔는데 시장의 변덕에 따라서 성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또 투자자분들 께서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장이 좋았을 때 언젠가 조정이 올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는데 조정이 왔을 때 저희는 오를 때 많이 못 올랐는데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면 어떠냐 이런 걱정들을 좀 하시는 것 같거든요. 사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은 못하지만 통상적인 경우 과거에 그랬더라를 보면 빠질 때는 같이 빠지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덜 빠지다가 확 밀리는 자리는 같이 밀리기도 하거든요.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 빠짐이 멈추게 되는 날, 그때 V자 반등을 하는 게 아니고 지지부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보통 종목의 손바뀜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도주였던 건 더 이상 못 가고 그때까지 주도주가 아니었지만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로 다시 찾게 되는 거죠. VIP는 장기적으로 실적이 좋고 그거 대비해서 가격이 싼 종목들을 찾는데 일가격이 있는 리서치 하우스고요. 지금 펀드에는 그런 종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에도 얘기를 들었지만 한국이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 중이잖아요. 오늘도 배당수도 분리가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의무공개 매수 제도가 나오는데 9월 10월에 오른 게 이런 것들 때문에 오른 게 아니잖아요. 네. 지주사나 금융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찍었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도가 의식을 바꾸고 주주 환원이 늘면서 수익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런 종목들이 한가토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그래프를 보더라도 10년 동안 자본시장 개혁을 했던 10년 동안 니케이 지수가 꾸준히 올랐지만 니케이 지수보다도 더 많이 올랐던 게 고배당 지수 이런 것들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고객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기관 투자자 가서도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있는데 이 급등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것 같고 나만 투자를 못해서 가난해진 것 같잖아요. 기관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식시장에 많이 노출된 기관이 있는 반면에 하다가 들어간 시기를 놓쳐버린 기관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 기관들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이미 많이 오른 이걸 살 거냐 아니면 이제 오르진 않았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이걸 살 거냐. 저는 그래도 가격적인 부담이 덜한 거를 선택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를 좀 더 믿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그런 기관들한테도 드리곤 합니다.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대를 좀 가져보도록 하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이 정말 맞는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에서는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 그분이 은퇴하셨거나 돌아가신 줄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인터뷰 화면이 있었는데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어서 그걸 영상의 마지막에 첨부하면서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한가투 11월호 사회자 전용재 박영수였습니다. How involved are you with AI stocks with your own money right now? I have 0 AI stocks, and Okay. again, under my thesis that if 10 people look at it, 9 will say they're better than expected. Yeah. I don't think people are looking at waste management. They just wouldn't look at it. So stocks are mispriced when I think people tend to concentrate on what's hitting the new high list. Yeah. And that's a good place to operate. I mean, companies in the new high list can go up, but I look at the stocks and they're on the new low list. Okay. You think Most of them are crap, but some of them are good.